혹시 이런 어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버스에서 가방을 옆자리에 던져놓는 어른, 그리고 같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며 미소 짓는 어른. 나이 들어도 존경받는 사람과 피하게 되는 사람, 그 차이는 의외로 단 7가지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첫 번째 습관,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말하는 힘. 며칠 전 마트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서 있었고 계산대 앞은 조금 붐볐습니다. 제 앞에 계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는 손에 과일과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한 남성이 줄을 쓱 비집고 들어오더니 아무렇지 않게 바구니를 올렸습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줄이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힘있게 전달됐습니다. 얼굴에는 화난 기색이 없었지만 눈빛과 어조에서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남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장면은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상황에서 먼저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경험상 큰 소리는 상대의 방어 본능을 자극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투는 듣는 사람의 이성을 깨우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신뢰감을 줍니다. 이건 나이와 관계없이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은행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중년 남성이 기계 점검 중인 창구 앞으로 다가가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을 제치고 업무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있던 어르신이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이 순서입니다. 뒤에서 기다려주세요. 목소리에 화도 조급함도 없었지만 분명한 어조였죠. 남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갔습니다. 차분함 속의 단호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가라앉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기 전에 3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습관, 문장을 짧게 구성하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저기요, 여기 줄이에요. 처럼 간결하면서도 메시지가 분명한 문장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쉽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가 이런 모습을 보면 저렇게 말하는 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분한 말투 속에는 자기 확신과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젊은 세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말. 얼마 전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한적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갓 20살이 됐을까 싶은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저 앞에서 주문을 받던 손님이 커피 2잔과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계산을 마치고 보니 샌드위치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얼굴이 빨개져서 죄송합니다. 다시 계산하겠습니다라며 서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중년 남성이 아이고, 요즘 애들 참 정신이 없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죠. 그런데 제 앞에 있던 한 60대 후반의 어르신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직원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막론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을 할 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는 것을요. 비슷한 경험을 지하철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길을 묻는 할아버지에게 휴대폰 지도를 켜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참 잘하네. 덕분에 내가 편하네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칭찬에 젊은 남성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표정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젊은 세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다리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대 갈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시대에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운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유행어, 최신 기술 같은 것들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와, 너. 그거 잘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라는 자부심을 줍니다. 저는 이후로 젊은 사람을 만날 때 의도적으로 장점을 찾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빨리 내주는 바리스타에게는 속도도 빠르고 맛도 좋네요라고 말하고, 길거리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청년들에게는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안전해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작은 인정이 쌓이면 젊은 세대는 시니어 좋은 기억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결국 나이 들어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은 다른 세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습관, 작은 예절이 만드는 품격. 작은 예절은 멀리서 보면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사람의 품격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시니어의 행동은 주변에서 더 많이 주목받습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연륜이 있다는 전제 위에 행동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절 하나하나가 훨씬 더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 전 버스를 탔을 때의 일입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고 승객들이 젖은 우산을 들고 타느라 복잡했습니다. 저는 가운데쯤 서 있었고 앞쪽에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을 때 뒤쪽 문 앞에 있던 젊은 여성이 먼저 내리려고 하자 그 어르신이 몸을 살짝 옆으로 비키며 손짓했습니다. 먼저 가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에 젊은 여성은 감사 인사를 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버스 안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반대로 작은 예절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 영향도 큽니다.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를 크게 하거나 음식점에서 직원에게 손짓만 하며 불친절하게 부르는 모습은 단 몇 초 만에 나이 든 사람들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저렇다라는 잘못된 편견이 생기는 거죠.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 앞에 있던 70대 할머니가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던 아주머니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번호가 금방인데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조금 더 기다릴게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건 중요한 일이었을 텐데 그 작은 양보는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작은 예절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춘다. 둘째, 순서를 지킨다. 줄이 길어도 새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새치기를 했을 때도 차분하게 바로잡는다. 셋째, 눈을 맞추며 인사한다. 버스 기사님, 경비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께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존경심이 전달됩니다. 넷째, 공간을 나누어 쓴다. 엘리베이터에서 구석으로 비켜서서 다른 사람이 타고 내리기 쉽게 하고 식당에서는 옆 테이블을 방해하지 않게 한다. 이런 사소한 행동이 바로 품격을 쌓는 재료입니다. 작은 예절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분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예절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는 바로 나 하나의 행동이 세대 전체의 인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습관, 깔끔한 외모. 깔끔한 외모는 단순히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타인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관리의 결과라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조금 덜 가다듬어도 체력과 피부,
분위기로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로와 무관심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깔끔함은 곧 품격의 신호가 됩니다. 제 동네 시장에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오는 7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흰 셔츠는 주름 하나 없이 다려져 있고 베이지색 바지의 선도 곧게 잡혀 있습니다.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이고 머리카락은 항상 빗질이 되어 있죠. 그분이 골목을 걸어오면 상인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어르신, 오늘도 멋지십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멋부려서 뭐 하겠어. 그냥 깔끔하게만 하려고라며 웃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깔끔함이야말로 그분이 자기 자신과 주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요.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60대 초반 여성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목에는 은은한 색의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옷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주름이 없었습니다. 가방은 오래된 듯 했지만 반질반질하게 손질이 되어 있었죠. 그분이 책을 꺼내 읽자 옆자리에 젊은 여성 둘이 작은 목소리로 멋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모습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존경받는 이유구나.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데에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마음가짐과 습관입니다. 매일 외출 전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점검하는 습관, 신발을 벗어두기 전 먼지를 털고 닦는 습관, 머리를 감고 빗질하는 습관. 이런 소소한 행동이 쌓여서 전체 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깔끔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바르게 되고 말투도 조심하게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이 깔끔하게 다니면 저분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분이라는 신뢰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존경이 뒤따릅니다. 외모는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첫인상에서 그치지 않고 살아온 방식과 태도의 상징이 됩니다. 깔끔하게 입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5번째 습관 정보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많아집니다. 오랜 세월 쌓인 지식과 노하우, 살아오면서 겪은 시행착오가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인지 많은 시니어들이 대화를 할 때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내가 예전에 해봐서 아는데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같은 말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물론 그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건 모두 압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때때로 이런 말투가 내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몇 달 전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한 어르신이 바로 집은 무조건 역세권이어야 해. 그리고 아파트가 최고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대화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신혼부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의견을 나누려 하지 않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보를 나눈다는 건 일방적인 조언이 아니라 대화를 여는 열쇠여야 한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반대로 제가 존경하는 한 70대 어르신은 전혀 다른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예전에 제주도 갔을 때 이렇게 해봤어.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를 수 있지? 너는 어떻게 하려고? 이 질문 하나로 대화가 살아납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정보를 나누는 태도는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가르치는 말투는 상대를 수동적으로 만들지만 나누는 말투는 상대를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시니어는 언제나 대화의 무대를 함께 씁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경험담을 나누되 질문으로 마무리한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둘째, 확신보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라는 표현은
이게 답이야 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묻는다. 그러면 내 정보가 답안지가 아니라 참고서로 받아들여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식은 많아지지만 그것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도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가르치려는가, 함께 나누려는가에서 갈립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언제나 후자를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 유머와 미소로 거리 좁히기. 유머와 미소는 세대와 문화를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다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웃음이 많고 말에 유머가 묻어있는 어른은 주변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버스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할머니가 젊은 여성으로부터 자리를 양보받았습니다. 보통은 고마워요라고 하고 앉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나 아직 마라톤 뛸 힘 있는데 괜찮을까? 주변 승객들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짧은 농담 하나가 버스 안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냥 앉았다면 지나갔을 순간이 웃음 덕분에 모두의 기억에 남게 된 겁니다. 시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생선을 사며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잔돈을 건네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옛날엔 한 보따리 샀지. 그러자 계산대 직원과 뒤에 있던 손님들까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그 말투와 표정에는 그저 옛 시절을 함께 떠올리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머는 긴장과 경계를 풀어줍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웃어주면 젊은 세대는 마음을 훨씬 쉽게 엽니다. 단, 중요한 건 유머의 방향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불편하게 하는 농담은 절대 금물입니다. 좋은 유머는 나를 낮추거나 상황을 가볍게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미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뚝뚝한 표정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벽을 만듭니다. 반대로 미소는 말보다 먼저 괜찮아요, 편하게 이야기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미소로 눈인사를 건네는 어르신,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환하게 웃으며 수고 많으세요라고 말하는 어른은 그 자체로 기억에 남습니다. 유머와 미소를 생활 속에 녹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일상에서 웃긴 장면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대화 중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둘째,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 웃음이 아니라 눈까지 웃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농담을 조절하세요. 좋은 유머는 모두가 웃을 때 완성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삶의 무게를 많이 안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웃음과 미소로 덜어내는 사람은 세월마저도 멋지게 이겨냅니다. 그런 어른 곁에는 세대 불문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 나부터 배려하는 마음. 배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부터입니다. 많은 사람이 배려를 기대하지만 먼저 실천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존경받는 시니어들은 그 기대를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얼마 전 버스에서 본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자리를 양보받았는데 그냥 앉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무거운 가방을 든 중학생을 발견했습니다. 학생 너 앉아. 나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 할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다른 승객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도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 앞에 있던 할머니가 뒤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를 발견하더니 아가 먼저 해애가 힘들겠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젊은 엄마는 연신 고맙다고 했고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도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려는 거창한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첫째, 순서를 양보하는 것. 급하지 않다면 먼저 보내주는 여유. 둘째,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힘든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 셋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좁은 자리에서 몸을 조금 옆으로 틀어 다른 사람이 편히 지나가게 하는 행동. 중요한 건 누가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존경이 따라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장면을 오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로 배우는 예절보다 더 강하게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존경받는 어른은 먼저 배려하는 어른입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불편함을 먼저 보고 작은 행동으로 그것을 덜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입니다. 배려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멋있는 사람, 나이가 아니라 품격으로 존경받는 사람.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지금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때 그 멋진 어른으로 남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여러분이 본 멋진 어른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누군가를 멋지게 바꿀지도 모릅니다.